네, 오늘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출근해서 사실은 어제 밤부터 이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도였죠. 저는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권역 중이고요. 위원장이라고 어느 분이 선출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직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를 이렇게 활동하라고 하신 조합원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직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조합의 김영천 이사와 이민초 이사가 저를 이렇게 지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오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천 조합이사, 이분은 지금 모 공사, 아니 공무원일 거예요. 뭐 이력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현직으로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휴가를 내고 근무 시간에 뭐 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현직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공무원,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직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퇴근 시간 이후나 아니면 휴식 시간 아니면 정말 오래 안 받게 휴가를 쓰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분의 개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5월 8일 날 사직서를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사직서가 있고요. 그러면서 8월인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다시 이사 사직서가 부결됐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요, 사직서는 조합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를 두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아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거기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이 사람이 효력이 없는 자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그 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어떤 안건이 의결되었다. 과연 그 안건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받아가면 사직한 자가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아갔다는 거는 조합장이 줬다는 거니까 그럼 그 조합장은 배임인가? 누구한테 이익을 줬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 일은 손해고 회의 금액이 몇 천만 원은 아니지만 몇백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거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쁜 와중에 조합의 자리 만들기, 이권 챙기기 욕심으로 먼지털이식 조합값 떨어지게 자꾸 흠집내고 조합 집행부를 뒤흔드는 비대위가 과연 득이 될까요? 비대위도 비대위 나름이어야죠. 참고로 지금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뚜렷한 것은 전 총무이사, 저를 말하는 거겠죠. 전 총무이사가 구청과 촉진계획 변경 업무를 근 3년을 끌었고 전 총무이사가 나가고 나서야 촉변과 건심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짚어볼게요. 저는 2019년 6월 22일 대의원회에서 보궐이사로 선임되어서 7월 1일 날 상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합의 촉진계획 변경 업체 선정은 6월 22일 같은 대의원회에서 주식회사 도시건축도원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 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6월 22일이 선정일인데 부가현 3구역의 촉진계획 변경 신청 접수는 6월 18일입니다. 제가 선출되기 4일 전이죠. 그럼 그 촉진계획 변경 안에 제 의견이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갓 재개발 조합에 들어온 조합이사가 촉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변경 업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업무는 100% 김응열 조합장이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김응열 조합장이 서대문구청과 조율해서 저 봉수공원 자리에 서대문구청이 원하는 체육관을 기부 체납하면 촉진계획 변경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진행한 거고요. 그 건이 서울시로 접수가 되었을 때 서울시가 공원을 없애고 서대문구청이 원하는 체육관 하나를 받겠다고 하는 촉진계획 변경안이 말이 되냐, 재검토하자 라고 해서 서울시 전 부서에 여기 부산 3구역에 큰 재개발 구역이 있으니 기부 체납 받을 것도 있다, 필요한 부서들은 검토해서 필요성을 회신하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건이 최소 6개월을 끌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받은 서울시 부서들도 필요성만 갖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 거니까 필요성과 향후 운영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 파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 세금,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내야 그 부서가 반영을 해줄 거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쌓이고, 또 우리 3-1과 3-2 획지를 합치고 기숙사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었죠. 그거와 관련돼서 또 그게 타당성 검사, 뭐 검토, 또 뭐 그 이후에 제가 나온 이후에도, 제가 2021년 3월에 나왔으니까 우리 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2022년 4월이죠. 그게 온전히 제 책임입니까? 김영천 이사님. 그 이후에도 또 저기 충정로 쪽에 있는 보건소 거기 주차장 쪽 그 들어가는 그쪽에 파출소가 들어오네, 지구대 건물이 기부 찬압을 한 해만 해가지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하느라고 또 몇 개월 늦었다고 김응열 조합장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비난하고 싶어도 사실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고, 촉진계획 변경 업무는 철저히 조합장이 끌고 가는 거고, 또 서울시 로비도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서울시 의정 만나러 조합장하고 같이 서울시 주거사업과장도 같이 만나러 갔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느 서울시 공무원이나 누구와 접촉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고, 제가 할 수도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철저히 도시건축도원이라는 업체의 이준열 대표와 김흥열 조합장이 코업해서 해나가는 거고요. 그 책임, 늦게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온전히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관계라고 보고요. 뭐 아시다시피 김응열 조합장이 그 기숙사 위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톡방에서 김땡 과장님은 우리를 잘 도와주고 계시는데 김땡 본부장이, 서울시의 김땡 본부장이 우리 사업을 맡고 있다 라고 톡을 해가지고 전 조합원들이 그 김땡 본부장한테 민원을 걸었다가 우리가 보복으로 돌려받은 건 촉진계획 심의 지연과 기숙사 위치가 충정로로 바뀐 거죠. 그 톡의 그 민원의 원인이 권혁중입니까? 김응열 조합장입니까?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이민초 이사가 말하는 김응열 당선되고 전화하니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선적이었던 기억이 있다. 저는 이민초라는 사람이, 이민초 이사가 정말 정상적인, 이분도 어느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회사 잘 운영되는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2019년 3월 9일 조합장이 당선되고 저는 그때 선관위원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김우열 조합장이 저희 회사로 찾아와서 지금 조합 내부가 너무 개판이니 와서 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저는 이사 아니면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고 해서 6월 22일 보궐 이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이민초 이사의 글을 볼게요. 그때 김응열 당선되고 나서 전화하니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선적이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한테 왜 전화하십니까?
제가 조합 사무실에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하신 겁니까? 덮어 씌우지 마시고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사람, 사람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지 마시고 사업 진행하는데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조 3천억 정비사업비 너무 비싸고 우리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높다. 분석을 해보니 정비사업비를 3천억, 5천억 절약하는 길 외에는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고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원인을 세웠던 그 예산을 세웠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